실전 모의고사 제1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자동차는 다 고쳤어요? 아니요. 이번 주말에나 찾을 수 있대요. 그렇군요. 그럼 그동안은 이렇게 제 차로 같이 가요. 1번. 자동차는 다 고쳤어요? 아니요. 이번 주말에나 찾을 수 있대요. 그렇군요. 그럼 그동안은 이렇게 제 차로 같이 가요. 2번. 곧 회의 시작인데 준비는 끝났어요? 네,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노트북은 어디에 반납해요? 그건 이따가 회의 끝나고 제가 전화로 물어볼게요. 2번. 곧 회의 시작인데 준비는 끝났어요? 네,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노트북은 어디에 반납해요? 그건 이따가 회의 끝나고 제가 전화로 물어볼게요. 3번. 최근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국민의 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에는 전년의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를 가장 많이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양이, 그리고 햄스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3번) 최근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국민의 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에는 전년의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를 가장 많이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양이, 그리고 햄스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4번. 여기 있던 책 못 봤어요? 책이요? 글쎄요. 무슨 책인데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4번. 여기 있던 책 못 봤어요? 책이요? 글쎄요. 무슨 책인데요? 5번. 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는 재밌었어? 아니, 재미있기는 무슨. 여자친구와 싸웠어. 5번. 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는 재밌었어? 아니, 재미있기는 무슨. 여자친구와 싸웠어. 6번. 유나 씨, 혹시 우리 회사에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민철 씨가 중국에서 오래 살다 왔다고 들었어요. 6번.
유나 씨, 혹시 우리 회사에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민철 씨가 중국에서 오래 살다 왔다고 들었어요. 7번. 다음 학기 문화체험 신청이 내일부터인데 민수 씨도 신청할 거지요? 문화 체험이요?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7번. 다음 학기 문화체험 신청이 내일부터인데 민수 씨도 신청할 거지요? 문화 체험이요?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8번. 요즘에 지영 씨가 계속 기운이 없어 보여요. 그러게요. 어제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8번. 요즘에 지영 씨가 계속 기운이 없어 보여요. 그러게요. 어제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9번. 와, 정말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다. 내일까지 할 수 있을까? 해야지. 모레가 발표인데. 늦어도 자료 조사는 내일까지 끝내야 해. 나도 알아. 그런데 민수는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그러게. 내가 노트북으로 정리하고 있을게. 한번 전화해 볼래?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9번. 와, 정말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다. 내일까지 할 수 있을까? 해야지. 모레가 발표인데. 늦어도 자료 조사는 내일까지 끝내야 해. 나도 알아. 그런데 민수는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그러게. 내가 노트북으로 정리하고 있을게. 한번 전화해 볼래? 십 10번. 오늘 2시에 파마 예약을 했는데요. 네, 김민지 고객님이시죠? 먼저 오신 손님이 많아서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럼 이 앞 가게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10번. 오늘 2시에 파마 예약을 했는데요. 네, 김민지 고객님이시죠? 먼저 오신 손님이 많아서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럼 이 앞 가게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11번. 선생님, 전 다음에 뭘 입을까요? 그 노란 재킷은 벗고 저쪽에 있는 원피스로 갈아입으세요. 여기 이 파란색 원피스요? 그건 다른 모델 옷이에요. 그 옆 좀 살펴볼래요? 11번. 선생님, 전 다음에 뭘 입을까요? 그 노란 재킷은 벗고 저쪽에 있는 원피스로 갈아입으세요. 여기 이 파란색 원피스요? 그건 다른 모델 옷이에요. 그 옆 좀 살펴볼래요? 12번. 누나, 내 가방 누나가 가져갔어?
아, 미안. 내가 이야기한다는 게 깜빡했다. 여기. 진짜 왜 그래? 한두 번도 아니고. 가방에 있는 누나 물건도 다 꺼내. 아, 알았어. 지금 할게. 짜증 좀 내지 마. 12번. 누나, 내 가방 누나가 가져갔어? 아, 미안. 내가 이야기한다는 게 깜빡했다. 여기. 진짜 왜 그래? 한두 번도 아니고. 가방에 있는 누나 물건도 다 꺼내. 아, 알았어. 지금 할게. 짜증 좀 내지 마.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과장님은 안 피곤하세요? 주말에 등산하고 푹 쉬지 못해서 전 너무 피곤해요. 그러게요. 오늘 출근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뒤풀이는 가지 말 걸 그랬어요. 회사 동료들과 친해지는 건 좋은데 한 달에 한 번은 좀 무리예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과장님은 안 피곤하세요? 주말에 등산하고 푹 쉬지 못해서 전 너무 피곤해요. 그러게요. 오늘 출근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뒤풀이는 가지 말 걸 그랬어요. 회사 동료들과 친해지는 건 좋은데 한 달에 한 번은 좀 무리예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4번) 고객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쇼핑몰 사무실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층 남성복 매장 근처 화장실에서 부모님을 찾고 있던 5세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는 5세 남자아이를 잃어버리신 부모님께서는 지금 즉시 쇼핑몰 1층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번. 고객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쇼핑몰 사무실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층 남성복 매장 근처 화장실에서 부모님을 찾고 있던 5세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는 5세 남자아이를 잃어버리신 부모님께서는 지금 즉시 쇼핑몰 1층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번. 다음은 지역 정보입니다. 올해 초 9월로 예정됐던 시민도서관의 개관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8월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관하는 시민도서관은 총 5층 건물로 1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2층과 3층에는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는 열람실이 있으며 4층은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강좌가 열릴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층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5번. 다음은 지역 정보입니다. 올해 초 9월로 예정됐던 시민도서관의 개관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8월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관하는 시민도서관은 총 5층 건물로 1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2층과 3층에는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는 열람실이 있으며 4층은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강좌가 열릴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층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6번. 인주시립박물관에서 하는 차 한 잔, 유물 한 점이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여러 방송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각각의 유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깊게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전문가를 초청해 유물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아이들을 위한 강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번. 인주시립박물관에서 하는 차 한 잔, 유물 한 점이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여러 방송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각각의 유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깊게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전문가를 초청해 유물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아이들을 위한 강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7번. 여보, 옆집에도 서울에서 젊은 부부가 이사 왔어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네. 이런 시골에 뭐 할 게 있다고? 왜? 어제 뉴스에서도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한가한 교회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그래도 젊을 때는 도시에서 이런저런 도전도 해봐야지. 벌써부터 그저 편안하고 한가하게 살 생각만 해서 되겠어?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7번. 여보, 옆집에도 서울에서 젊은 부부가 이사 왔어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네. 이런 시골에 뭐 할 게 있다고? 왜? 어제 뉴스에서도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한가한 교회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그래도 젊을 때는 도시에서 이런저런 도전도 해봐야지. 벌써부터 그저 편안하고 한가하게 살 생각만 해서 되겠어? 18번. 선생님, 아까 그 학생은 무슨 일로 그렇게 혼난 거예요? 쉬는 시간 내내 복도에서 혼이 나던데요. 아니, 수업 시간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요. 수업은 하나도 안 듣고 계속 딴짓만 하더라니까요. 그래요? 그런 학생이 아니었는데. 혹시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요즘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런저런 고민이 많잖아요. 때로는 다그치는 것보다 대화가 낫더라고요. 18번. 선생님, 아까 그 학생은 무슨 일로 그렇게 혼난 거예요? 쉬는 시간 내내 복도에서 혼이 나던데요. 아니, 수업 시간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요. 수업은 하나도 안 듣고 계속 딴짓만 하더라니까요. 그래요? 그런 학생이 아니었는데. 혹시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요즘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런저런 고민이 많잖아요. 때로는 다그치는 것보다 대화가 낫더라고요. 19번. 오래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커피가 별로네. 그래? 난 사실 커피 맛은 잘 몰라서. 인터넷에 사진도 많이 올라오는 유명한 곳이라고 하던데 많이 별로야? 뭐,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다려서 마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좋다. 사진은 예쁘게 나오잖아. 그래. 여기 정말 예쁘다. 꼭 커피 때문이 아니어도 와볼 만한 곳이야.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도 특별한 장점이니까. 19번. 오래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커피가 별로네. 그래? 난 사실 커피 맛은 잘 몰라서. 인터넷에 사진도 많이 올라오는 유명한 곳이라고 하던데 많이 별로야? 뭐,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다려서 마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좋다. 사진은 예쁘게 나오잖아. 그래. 여기 정말 예쁘다. 꼭 커피 때문이 아니어도 와볼 만한 곳이야.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도 특별한 장점이니까. 20번. 얼마 전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작품이 이번 국제영화제에서 큰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 작업을 하시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외국 관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적절하게 옮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관객이 대사를 보며 그 안에 담긴 상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단순히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대사에 숨겨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죠. 사실 감독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관객이 영화의 숨은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20번. 얼마 전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작품이 이번 국제영화제에서 큰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 작업을 하시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외국 관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적절하게 옮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관객이 대사를 보며 그 안에 담긴 상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단순히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대사에 숨겨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죠. 사실 감독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관객이 영화의 숨은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 특강 때 요즘 인기 있는 개인 방송 제작자들을 초청하면 어떨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사실 인기가 있다 뿐이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최근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았고요. 교육적일지 잘 모르겠네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이 재미있어야 할 주제로 준비하고 싶어서요. 지난번 강의는 다들 지루하다고 했어요. 강의 후에 평가가 아주 나빴다고요. 좀 더 찾아보죠. 분명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도 교육적인 그런 주제가 있을 거예요. 이전에 강의하셨던 분 중에 평가가 좋았던 분들을 중심으로 찾아봅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특강 때 요즘 인기 있는
개인 방송 제작자들을 초청하면 어떨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사실 인기가 있다 뿐이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최근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았고요. 교육적일지 잘 모르겠네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이 재미있어야 할 주제로 준비하고 싶어서요. 지난번 강의는 다들 지루하다고 했어요. 강의 후에 평가가 아주 나빴다고요. 좀 더 찾아보죠. 분명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도 교육적인 그런 주제가 있을 거예요. 이전에 강의하셨던 분 중에 평가가 좋았던 분들을 중심으로 찾아봅시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 특강 때 요즘 인기 있는 개인 방송 제작자들을 초청하면 어떨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사실 인기가 있다 뿐이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최근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았고요. 교육적일지 잘 모르겠네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이 재미있어야 할 주제로 준비하고 싶어서요. 지난번 강의는 다들 지루하다고 했어요. 강의 후에 평가가 아주 나빴다고요. 좀 더 찾아보죠. 분명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도 교육적인 그런 주제가 있을 거예요. 이전에 강의하셨던 분 중에 평가가 좋았던 분들을 중심으로 찾아봅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특강 때 요즘 인기 있는 개인 방송 제작자들을 초청하면 어떨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사실 인기가 있다 뿐이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최근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았고요. 교육적일지 잘 모르겠네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이 재미있어야 할 주제로 준비하고 싶어서요. 지난번 강의는 다들 지루하다고 했어요. 강의 후에 평가가 아주 나빴다고요. 좀 더 찾아보죠. 분명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도 교육적인 그런 주제가 있을 거예요. 이전에 강의하셨던 분 중에 평가가 좋았던 분들을 중심으로 찾아봅시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거기 인조 호텔이지요? 호텔 내에 회의실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고객님. 회의실 예약은 저희 사이트에서만 가능하신데요. 확인해 보셨나요? 네, 인터넷으로 15인실을 예약했는데요. 회의실 내 시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회의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10인실 이상부터는 빔 프로젝터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노트북은 따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회의실 내 식사는 안 되지만 음료를 비롯한 간단한 다과는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 인조 호텔이지요? 호텔 내에 회의실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고객님. 회의실 예약은 저희 사이트에서만 가능하신데요. 확인해 보셨나요? 네, 인터넷으로 15인실을 예약했는데요. 회의실 내 시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회의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10인실 이상부터는 빔 프로젝터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노트북은 따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회의실 내 식사는 안 되지만 음료를 비롯한 간단한 다과는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거기 인조 호텔이지요? 호텔 내에 회의실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고객님. 회의실 예약은 저희 사이트에서만 가능하신데요. 확인해 보셨나요? 네, 인터넷으로 15인실을 예약했는데요. 회의실 내 시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회의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10인실 이상부터는 빔 프로젝터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노트북은 따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회의실 내 식사는 안 되지만 음료를 비롯한 간단한 다과는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 인조 호텔이지요? 호텔 내에 회의실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고객님. 회의실 예약은 저희 사이트에서만 가능하신데요. 확인해 보셨나요? 네, 인터넷으로 15인실을 예약했는데요. 회의실 내 시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회의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10인실 이상부터는 빔 프로젝터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노트북은 따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회의실 내 식사는 안 되지만 음료를 비롯한 간단한 다과는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살림하는 남자라는 선생님의 새 책이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로서의 자신의 삶과 느낀 점을 진솔하게 담아주셨는데요. 이런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 책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직접 해보고 깨닫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원래 저는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의 일이고 회사의 일에 비하면 아주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책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살림하는 남자라는 선생님의 새 책이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로서의 자신의 삶과 느낀 점을 진솔하게 담아주셨는데요. 이런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 책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직접 해보고 깨닫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원래 저는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의 일이고 회사의 일에 비하면 아주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책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살림하는 남자라는 선생님의 새 책이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로서의 자신의 삶과 느낀 점을 진솔하게 담아주셨는데요.
이런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 책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직접 해보고 깨닫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원래 저는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의 일이고 회사의 일에 비하면 아주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책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살림하는 남자라는 선생님의 새 책이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로서의 자신의 삶과 느낀 점을 진솔하게 담아주셨는데요. 이런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 책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직접 해보고 깨닫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원래 저는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의 일이고 회사의 일에 비하면 아주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책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주차만 하면 돼. 어때? 나 운전 잘하지? 그러게, 많이 익숙해졌네. 하지만 아직은 면허를 딴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연습을 더 해야 할 것 같아. 아까 도로에서도 중간중간 조금 위험했잖아. 다들 그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내 친구도 일주일 연습하고 운전면허를 따서 혼자 잘 다녀. 지난주에 경주까지 갔다 왔대. 나도 다음 주에 혼자 가보려고. 운전은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 부모님께 여쭤봤어? 내 차도 아닌데 그래도 돼? 그리고 당분간은 멀리 가지 말고 동네에서 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너는 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다시 들으십시오. 자, 이제 천천히 주차만 하면 돼. 어때? 나 운전 잘하지? 그러게, 많이 익숙해졌네. 하지만 아직은 면허를 딴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연습을 더 해야 할 것 같아. 아까 도로에서도 중간중간 조금 위험했잖아. 다들 그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내 친구도 일주일 연습하고 운전면허를 따서 혼자 잘 다녀. 지난주에 경주까지 갔다 왔대. 나도 다음 주에 혼자 가보려고. 운전은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 부모님께 여쭤봤어? 내 차도 아닌데 그래도 돼? 그리고 당분간은 멀리 가지 말고 동네에서 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너는 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주차만 하면 돼. 어때? 나 운전 잘하지? 그러게, 많이 익숙해졌네. 하지만 아직은 면허를 딴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연습을 더 해야 할 것 같아. 아까 도로에서도 중간중간 조금 위험했잖아. 다들 그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내 친구도 일주일 연습하고 운전면허를 따서 혼자 잘 다녀. 지난주에 경주까지 갔다 왔대. 나도
다음 주에 혼자 가보려고. 운전은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 부모님께 여쭤봤어? 내 차도 아닌데 그래도 돼? 그리고 당분간은 멀리 가지 말고 동네에서 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너는 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다시 들으십시오. 자, 이제 천천히 주차만 하면 돼. 어때? 나 운전 잘하지? 그러게. 많이 익숙해졌네. 하지만 아직은 면허를 딴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연습을 더 해야 할 것 같아. 아까 도로에서도 중간중간 조금 위험했잖아. 다들 그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내 친구도 일주일 연습하고 운전면허를 따서 혼자 잘 다녀. 지난주에 경주까지 갔다 왔대. 나도 다음 주에 혼자 가보려고. 운전은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 부모님께 여쭤봤어? 내 차도 아닌데 그래도 돼? 그리고 당분간은 멀리 가지 말고 동네에서 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너는 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보통 어떤 아이들이 선생님을 많이 찾아오나요? 예전에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주로 치료를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심리 상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꼭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다양한 도움을 받고자 저를 만나러 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담은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성인과 달리 아동 상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리사가 되어 아이들과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각 아동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보통 어떤 아이들이 선생님을 많이 찾아오나요? 예전에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주로 치료를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심리 상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꼭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다양한 도움을 받고자 저를 만나러 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담은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성인과 달리 아동 상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리사가 되어 아이들과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각 아동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보통 어떤 아이들이 선생님을 많이 찾아오나요? 예전에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주로 치료를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심리 상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꼭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다양한 도움을 받고자 저를 만나러 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담은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성인과 달리 아동 상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리사가 되어 아이들과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각 아동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보통 어떤 아이들이 선생님을 많이 찾아오나요? 예전에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주로 치료를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심리 상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꼭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다양한 도움을 받고자 저를 만나러 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담은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성인과 달리 아동 상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리사가 되어 아이들과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각 아동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몇몇 식당에서 아이들의 입장을 거부하는 노 키즈 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였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모처럼 비싼 식당에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싶은데 옆자리에 시끄러운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어떠시겠어요? 물론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건 부모가 조심해야 할 문제이지 아이들의 입장을 막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인데 먼저 차별을 가르치는 게 아닐까 우려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몇몇 식당에서 아이들의 입장을 거부하는 노 키즈 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였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모처럼 비싼 식당에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싶은데 옆자리에 시끄러운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어떠시겠어요? 물론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건 부모가 조심해야 할 문제이지 아이들의 입장을 막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인데 먼저 차별을 가르치는 게 아닐까 우려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몇몇 식당에서 아이들의 입장을 거부하는 노 키즈 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였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모처럼 비싼 식당에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싶은데 옆자리에 시끄러운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어떠시겠어요? 물론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건 부모가 조심해야 할 문제이지 아이들의 입장을 막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인데 먼저 차별을 가르치는 게 아닐까 우려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몇몇 식당에서 아이들의 입장을 거부하는 노 키즈 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였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모처럼 비싼 식당에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싶은데 옆자리에 시끄러운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어떠시겠어요? 물론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건 부모가 조심해야 할 문제이지 아이들의 입장을 막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인데 먼저 차별을 가르치는 게 아닐까 우려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조선 초기에는
시장이 지금같이 많지도 크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화폐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지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구하며 어떻게 경제 활동을 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상업을 농업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형태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선물 경제라고 부르지요. 이러한 모습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양반의 일개일은 1년 동안 약 400번의 선물을 주고 또 그만큼 선물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며 이러한 형태가 점차 사라지고 현대와 유사한 시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조선 초기에는 시장이 지금같이 많지도 크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화폐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지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구하며 어떻게 경제 활동을 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상업을 농업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형태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선물 경제라고 부르지요. 이러한 모습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양반의 일개일은 1년 동안 약 400번의 선물을 주고 또 그만큼 선물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며 이러한 형태가 점차 사라지고 현대와 유사한 시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조선 초기에는 시장이 지금같이 많지도 크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화폐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지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구하며 어떻게 경제 활동을 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상업을 농업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형태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선물 경제라고 부르지요. 이러한 모습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양반의 일개일은 1년 동안 약 400번의 선물을 주고 또 그만큼 선물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며 이러한 형태가 점차 사라지고 현대와 유사한 시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조선 초기에는 시장이 지금같이 많지도 크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화폐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지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구하며 어떻게 경제 활동을 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상업을 농업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형태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선물 경제라고 부르지요. 이러한 모습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양반의 일개일은 1년 동안 약 400번의 선물을 주고 또 그만큼 선물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며 이러한 형태가 점차 사라지고 현대와 유사한 시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 상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상을 받았지만 이 상은 저에게 특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5년 전 수상 이후 참 오랜 시간 슬럼프로 고생했습니다. 이 드라마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더는 드라마를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글을 쓰기 위해 길에서 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연구했습니다. 처음 드라마를 시작하던 마음으로 대사 한 줄 한 줄을 썼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함께 고생해주신 감독님, 대사에 생명을 넣어 연기하신 배우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의 긴 슬럼프를 함께 견디고 응원해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먼저 저에게 이 상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상을 받았지만 이 상은 저에게 특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5년 전 수상 이후 참 오랜 시간 슬럼프로 고생했습니다. 이 드라마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더는 드라마를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글을 쓰기 위해 길에서 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연구했습니다. 처음 드라마를 시작하던 마음으로 대사 한 줄 한 줄을 썼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함께 고생해주신 감독님, 대사에 생명을 넣어 연기하신 배우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의 긴 슬럼프를 함께 견디고 응원해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 상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상을 받았지만 이 상은 저에게 특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5년 전 수상 이후 참 오랜 시간 슬럼프로 고생했습니다. 이 드라마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더는 드라마를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글을 쓰기 위해 길에서 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연구했습니다. 처음 드라마를 시작하던 마음으로 대사 한 줄 한 줄을 썼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함께 고생해주신 감독님, 대사에 생명을 넣어 연기하신 배우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의 긴 슬럼프를 함께 견디고 응원해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먼저 저에게 이 상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상을 받았지만 이 상은 저에게 특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5년 전 수상 이후 참 오랜 시간 슬럼프로 고생했습니다. 이 드라마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더는 드라마를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글을 쓰기 위해 길에서 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연구했습니다. 처음 드라마를 시작하던 마음으로 대사 한 줄 한 줄을 썼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함께 고생해주신 감독님, 대사에 생명을 넣어 연기하신 배우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의 긴 슬럼프를 함께 견디고 응원해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박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배양육에 대한 몇몇 연구가 등장했는데요. 정확히 배양육이 무엇이죠? 그리고 배양육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배양육이란 직접 동물을 키우지 않고 동물의 세포만 키워서 만든 고기입니다. 그 맛은 일반 고기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양육은 기존의 가축을 기르며 생기는 여러 오염물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환경 친화적입니다. 또한 배양육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윤리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구의 인구 중 8억 명 이상은 여전히 배불리 먹지 못한다고 하는데 배양육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양육이 낯설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양육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배양육이란 직접 동물을 키우지 않고 동물의 세포만 키워서 만든 고기입니다. 그 맛은 일반 고기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양육은 기존의 가축을 기르며 생기는 여러 오염물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환경 친화적입니다. 또한 배양육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윤리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구의 인구 중 8억 명 이상은 여전히 배불리 먹지 못한다고 하는데 배양육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양육이 낯설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양육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박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배양육에 대한 몇몇 연구가 등장했는데요. 정확히 배양육이 무엇이죠? 그리고 배양육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배양육이란 직접 동물을 키우지 않고 동물의 세포만 키워서 만든 고기입니다. 그 맛은 일반 고기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양육은 기존의 가축을 기르며 생기는 여러 오염물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환경 친화적입니다. 또한 배양육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윤리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구의 인구 중 8억 명 이상은 여전히 배불리 먹지 못한다고 하는데 배양육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양육이 낯설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양육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배양육이란 직접 동물을 키우지 않고 동물의 세포만 키워서 만든 고기입니다. 그 맛은 일반 고기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양육은 기존의 가축을 기르며 생기는 여러 오염물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환경 친화적입니다. 또한 배양육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윤리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구의 인구 중 8억 명 이상은 여전히 배불리 먹지 못한다고 하는데 배양육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양육이 낯설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양육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결정하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까? 네. 사실 현재와 같은 시험 제도가 정착되기 전인 1993년에는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두 시험 중 성적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시험 난이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공평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없던 대학 자체 시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결정하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까? 네. 사실 현재와 같은 시험 제도가 정착되기 전인 1993년에는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두 시험 중 성적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시험 난이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공평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없던 대학 자체 시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결정하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까? 네. 사실 현재와 같은 시험 제도가 정착되기 전인 1993년에는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두 시험 중 성적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시험 난이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공평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없던 대학 자체 시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결정하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까? 네. 사실 현재와 같은 시험 제도가 정착되기 전인 1993년에는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두 시험 중 성적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시험 난이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공평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없던 대학 자체 시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다른 기상 현상과는 달리 각각의 태풍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태풍은 생애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예보를 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지니 각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한반도를 지나가는 아시아 지역 태풍의 이름은 2000년부터 아시아 태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14개 회원국에서 각각 10개 이름을 제출받아 순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미, 장미, 독수리와 같이 동물이나 자연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1번부터 140번의 이름을 모두 다 사용한 후에는 다시 처음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3년에 큰 피해를 준 매미는 무지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른 기상 현상과는 달리 각각의 태풍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태풍은 생애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예보를 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지니 각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한반도를 지나가는 아시아 지역 태풍의 이름은 2000년부터 아시아 태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14개 회원국에서 각각 10개 이름을 제출받아 순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미, 장미, 독수리와 같이 동물이나 자연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1번부터 140번의 이름을 모두 다 사용한 후에는 다시 처음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3년에 큰 피해를 준 매미는 무지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다른 기상 현상과는 달리 각각의 태풍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태풍은 생애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예보를 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지니 각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한반도를 지나가는 아시아 지역 태풍의 이름은 2000년부터 아시아 태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14개 회원국에서 각각 10개 이름을 제출받아 순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미, 장미, 독수리와 같이 동물이나 자연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1번부터 140번의 이름을 모두 다 사용한 후에는 다시 처음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3년에 큰 피해를 준 매미는 무지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른 기상 현상과는 달리 각각의 태풍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태풍은 생애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예보를 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지니 각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한반도를 지나가는 아시아 지역 태풍의 이름은 2000년부터 아시아 태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14개 회원국에서 각각 10개 이름을 제출받아 순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미, 장미, 독수리와 같이 동물이나 자연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1번부터 140번의 이름을 모두 다 사용한 후에는 다시 처음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3년에 큰 피해를 준 매미는 무지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염색체의 각 부분에는 생명활동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응축되어 담겨 있다. 따라서 염색체의 한 부분이라도 손상된다면 세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염색체의 끝부분은 좀 다르다. 이 부분은 특별한 정보가 없이 반복되는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일한 정보를 가진 염색체라도 그 길이가 다를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텔로미어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번의 분열이 반복될수록 그 길이가 짧아진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세포는 여러 번의 분열로 인하여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다. 이 때문에 생물학계에서는 최근 텔로미어와 노화 사이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 다시 들으십시오. 염색체의 각 부분에는 생명활동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응축되어 담겨 있다. 따라서 염색체의 한 부분이라도 손상된다면 세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염색체의 끝부분은 좀 다르다. 이 부분은 특별한 정보가 없이 반복되는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일한 정보를 가진 염색체라도 그 길이가 다를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텔로미어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번의 분열이 반복될수록 그 길이가 짧아진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세포는 여러 번의 분열로 인하여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다. 이 때문에 생물학계에서는 최근 텔로미어와 노화 사이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염색체의 각 부분에는 생명활동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응축되어 담겨 있다. 따라서 염색체의 한 부분이라도 손상된다면 세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염색체의 끝부분은 좀 다르다. 이 부분은 특별한 정보가 없이 반복되는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일한 정보를 가진 염색체라도 그 길이가 다를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텔로미어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번의 분열이 반복될수록 그 길이가 짧아진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세포는 여러 번의 분열로 인하여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다. 이 때문에 생물학계에서는 최근 텔로미어와 노화 사이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 다시 들으십시오.
염색체의 각 부분에는 생명활동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응축되어 담겨 있다. 따라서 염색체의 한 부분이라도 손상된다면 세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염색체의 끝부분은 좀 다르다. 이 부분은 특별한 정보가 없이 반복되는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일한 정보를 가진 염색체라도 그 길이가 다를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텔로미어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번의 분열이 반복될수록 그 길이가 짧아진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세포는 여러 번의 분열로 인하여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다. 이 때문에 생물학계에서는 최근 텔로미어와 노화 사이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현재는 이 땅에서 호랑이를 찾아볼 수 없으나 이전에 한반도에서 호랑이는 흔한 동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호랑이를 칭하는 여러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호랑이와 표범을 모두 아울러 범이라고 불렀는데 호랑이는 그 무늬 때문에 특별히 칙범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칙범이라는 이름 외에도 호랑이는 상군 혹은 산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상군이라는 이름은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 혹은 영무를 의미합니다. 즉, 호랑이를 산과 땅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호랑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호랑이 형님과 같은 전래동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는 이 땅에서 호랑이를 찾아볼 수 없으나 이전에 한반도에서 호랑이는 흔한 동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호랑이를 칭하는 여러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호랑이와 표범을 모두 아울러 범이라고 불렀는데 호랑이는 그 무늬 때문에 특별히 칙범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칙범이라는 이름 외에도 호랑이는 상군 혹은 산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상군이라는 이름은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 혹은 영무를 의미합니다. 즉, 호랑이를 산과 땅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호랑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호랑이 형님과 같은 전래동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현재는 이 땅에서 호랑이를 찾아볼 수 없으나 이전에 한반도에서 호랑이는 흔한 동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호랑이를 칭하는 여러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호랑이와 표범을 모두 아울러 범이라고 불렀는데 호랑이는 그 무늬 때문에 특별히 칙범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칙범이라는 이름 외에도 호랑이는 상군 혹은 산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상군이라는 이름은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 혹은 영무를 의미합니다. 즉, 호랑이를 산과 땅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호랑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호랑이 형님과 같은 전래동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는 이 땅에서 호랑이를 찾아볼 수 없으나 이전에 한반도에서 호랑이는 흔한 동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호랑이를 칭하는 여러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호랑이와 표범을 모두 아울러 범이라고 불렀는데 호랑이는 그 무늬 때문에 특별히 칡범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칡범이라는 이름 외에도 호랑이는 상군 혹은 산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상군이라는 이름은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 혹은 영무를 의미합니다. 즉, 호랑이를 산과 땅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호랑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호랑이 형님과 같은 전래동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국의 전봇대가 850만 개나 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아, 그리고 전봇대 표지를 잘 보면 위치도 알 수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봇대의 기본적인 기능은 전기를 전송하는 전선의 연결이지만 사실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봇대를 잘 살펴보면 상단에 한국전력에서 특지계로 정확하게 측정한 위치 정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전주 번호찰이라고 합니다. 경도와 위도를 포함한 지리정보 데이터와 전봇대가 설치된 선로 명칭 등을 담고 있는 일종의 위치 정보이지요. 상단의 4개의 숫자 중 앞에 2개는 경도를, 그리고 마지막 2개는 위도를 나타냅니다. 이 번호를 확인하면 조난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위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봇대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들으십시오. 전국의 전봇대가 850만 개나 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아, 그리고 전봇대 표지를 잘 보면 위치도 알 수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봇대의 기본적인 기능은 전기를 전송하는 전선의 연결이지만 사실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봇대를 잘 살펴보면 상단에 한국전력에서 특지계로 정확하게 측정한 위치 정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전주 번호찰이라고 합니다. 경도와 위도를 포함한 지리정보 데이터와 전봇대가 설치된 선로 명칭 등을 담고 있는 일종의 위치 정보이지요. 상단의 4개의 숫자 중 앞에 2개는 경도를, 그리고 마지막 2개는 위도를 나타냅니다. 이 번호를 확인하면 조난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위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봇대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국의 전봇대가 850만 개나 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아, 그리고 전봇대 표지를 잘 보면 위치도 알 수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봇대의 기본적인 기능은 전기를 전송하는 전선의 연결이지만 사실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봇대를 잘 살펴보면 상단에 한국전력에서 특지계로 정확하게 측정한 위치 정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전주 번호찰이라고 합니다. 경도와 위도를 포함한 지리정보 데이터와 전봇대가 설치된 선로 명칭 등을 담고 있는
일종의 위치 정보이지요. 상단의 4개의 숫자 중 앞에 2개는 경도를, 그리고 마지막 2개는 위도를 나타냅니다. 이 번호를 확인하면 조난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위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봇대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들으십시오. 전국의 전봇대가 850만 개나 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아, 그리고 전봇대 표지를 잘 보면 위치도 알 수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봇대의 기본적인 기능은 전기를 전송하는 전선의 연결이지만 사실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봇대를 잘 살펴보면 상단에 한국전력에서 특지계로 정확하게 측정한 위치 정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전주 번호찰이라고 합니다. 경도와 위도를 포함한 지리정보 데이터와 전봇대가 설치된 선로 명칭 등을 담고 있는 일종의 위치 정보이지요. 상단의 4개의 숫자 중 앞에 2개는 경도를, 그리고 마지막 2개는 위도를 나타냅니다. 이 번호를 확인하면 조난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위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봇대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해수면의 온도 변화는 해양 생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온이 오르게 되면 물에 용해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지구가 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진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단기적으로도 해수면의 온도 변화는 그 인근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 한반도 근해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며 폭염이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18년 사이 7월의 한반도 근해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0.14도씩 높아졌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무려 0.34도나 상승하며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해수면 온도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가 소극적이라는 건 큰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해수면의 온도 변화는 해양 생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온이 오르게 되면 물에 용해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지구가 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진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단기적으로도 해수면의 온도 변화는 그 인근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 한반도 근해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며 폭염이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18년 사이 7월의 한반도 근해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0.14도씩 높아졌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무려 0.34도나 상승하며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해수면 온도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가 소극적이라는 건 큰 문제입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해수면의 온도 변화는 해양 생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온이 오르게 되면 물에 용해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지구가 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진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단기적으로도 해수면의 온도 변화는 그 인근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 한반도 근해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며 폭염이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18년 사이 7월의 한반도 근해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0.14도씩 높아졌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무려 0.34도나 상승하며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해수면 온도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가 소극적이라는 건 큰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해수면의 온도 변화는 해양 생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온이 오르게 되면 물에 용해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지구가 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진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단기적으로도 해수면의 온도 변화는 그 인근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 한반도 근해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며 폭염이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18년 사이 7월의 한반도 근해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0.14도씩 높아졌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무려 0.34도나 상승하며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해수면 온도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가 소극적이라는 건 큰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